법인 대표님들은 가지급 정리와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문제로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둘 다 세금 문제인데요. 그동안 가지급 정리와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시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 국세청의 억지 과세 처분으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과세당한 이익 소각 업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작년 7월 1심과 올 4월 2심에서 국세청이 연속 패소하고 대부분의 세법 전문가들이 대법원에 가더라도 국세청이 100% 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지입금 정리나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시 절세를 위해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안해서 진행을 못하고 계신 일부 대표님들을 위해 올 5월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책자를 근거로 이제는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소각을 통해 가지입금을 정리하고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하는 방법이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국세청이 과세 근거로 주장했던 의견들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인 이익소각 업체의 입장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고인 이익소각 업체의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가지입금의 정리 절차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수증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 및 소각,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지급, 배우자의 가지금 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은 주식 증여행위부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까지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증여 내용과 일치하며 배우자는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별도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이 주장하는 절차는 주식 양도 및 소각,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 증여, 배우자의 가지입금 채무 변제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가지입금 정리는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행위와 회사에 대한 주식의 양도행위 순서만 바꾼 것으로 배우자의 가지입금 채무 변제라는 동일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 방식에 해당하며 국세청이 주장하는 경로만이 합리적이고 이익소각업체가 진행한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두 가지 중 조세 부담이 적은 거래 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의 논리를 부인한 내용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성 공제를 활용하여 가지입금을 정리하거나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2심까지의 법원의 판단에 더하여 국세청에서도 이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인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을 위해 절세 가이드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절세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탈세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세는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올 5월에도 절세 가이드 1, 2와 함께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절세 꿀팁이라고 예를 든 것 중 한 가지가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억지 과세를 한 곳은 중부지방국세청이었고 책자를 발행한 곳은 국세청 본청이었으니 책자 내용이 더 우선이겠죠? 말씀드린 책자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이고요. 이것은 절세 꿀팁이 나온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세 꿀팁 모임은 제8장의 표지이고 이것이 배우자 증여성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방법의 예시입니다. 증여자가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6억 원이 된 경우 증여 없이 바로 양도하게 되면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9,9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상승한 가격인 6억 원으로 증여 후 6억 원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니 증여세는 없고 취득한 가격이 6억 원이니 양도 차익도 없으니까 증여세, 양도세 모두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 없이 바로 양도하는 것보다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9,95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 꿀팁 예시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로 든 주식은 상장 주식이라고 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장법인 주식에 비해 주식 평가 및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동일한 세법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한 가지금 정리와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이 날개를 당겨봤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상법상의 절차와 세법상의 규정은 철저히 준수하고 양도 대금은 반드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책자의 절세 꿀팁 6에서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 시 유의할 사항으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지금 정리와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 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로 활용한 이익 소각이 법원과 국세청 덕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